헤어지자. 우리.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위로 남편 민혁의 건조한 목소리가 툭 떨어졌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현관문 앞에서 마주한 것은 따뜻한 저녁밥이 아니라 차가운 이별 통보였다. 지수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5년 우리가 함께 해온 그 5년의 시간이 이토록 가볍게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였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혁 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쳤어. 너랑 사는 거 숨막혀. 성격도 안 맞고. 매일 빚 갚느라 아등바등 사는 것도 이젠 질려. 민혁은 시선을 피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수는 기가 찼다. 대출금. 그 빚에 팔아른 민혁이 결혼 전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을 메우기 위해 받은 것이었다. 지수는 그 빚을 같이 갚아주기 위해 투잡까지 뛰며 헌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질린다고? 웃기지 마. 여자가 생겼니? 아니면 사고라도 쳤어. 솔직하게 말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내가 싫어서 그래. 보증금이랑 가전제품 다 내가 가져. 나 몸만 나갈 테니까. 제발 깨끗하게 끝내줘. 민혁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급해 보였다. 평소 100원짜리 하나도 따지던 그가 수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가겠다고 자처한다. 지수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건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지수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척하며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의 민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지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자는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잠시 후. 민혁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찢는 소리. 다음 날 아침. 민혁이 출근하자마자 지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다. 어젯밤 민혁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찾기 위해서였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참아가며 봉투를 뒤진 끝에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다. 구매 품목은 단 하나. 로또 복권 5개임 5. 0001. 구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검색창에 지난주 로또 1등 판매점을 입력했다. 화면에 뜬 판매점의 이름은 영수증에 찍힌 그 편의점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50억, 이번 주 1등 당첨금이 50억이었다. 남편이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그 관대함.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민혁이 정말 1등에 당첨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곳에서 복권을 샀다가 꽝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지수는 평소처럼 퇴근한 민혁에게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여보, 오늘 뉴스 보니까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수령을 안 했대. 50억이라던데? 우리도 재미 삼아 사볼까? 혹시 알아? 당첨되면 우리 반반 나누고 빚부터 갚자. 민혁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다. 돈. 넌 머릿속에 돈밖에 없냐? 내가 그 돈 타령 듣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제발 좀 닥쳐. 과민 반응. 평소라면 그래. 꿈이라도 꾸자며 웃어넘겼을 사람이 정색을 하고 화를 낸다. 지수는 확신했다. 당첨됐구나. 그리고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안달이 났구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였다.
평소 며느리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만 털어가던 짠순이 시어머니가 웬일로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새아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민혁이 놈이 속 썩여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지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마음이 떠났다는데 억지로 붙잡고 사는 것도 고문 아니겠니? 내 자식놈이 모질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위로금으로 좀 챙겨왔다.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다. 평생 며느리 생일에 5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5천만 원을? 이거 받고 우리 민혁이 놔줘라.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지수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50억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작 5천만 원으로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 돈을 독차지하려는 그 뻔한 속셈이 역겨웠다. 어머니, 저 돈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혁 씨 사랑해요. 지수가 연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랑. 얘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줄 때 받고 떨어져.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질척거려?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를 돌려보낸 뒤 지수는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 영상을 확인했다.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민혁과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얘야, 걔 눈치챈 거 아니지? 5천 줬는데도 안 떨어진다. 독한 년. 알았어. 강남 아파트는 내 명의로 계약해 놨으니까 걱정 마. 이혼 도장만 찍으면 바로 수령하러 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혁은 당첨 사실을 숨긴 채 이혼을 완료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당첨금을 제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지만 남편이 지혼 후에 수령한다면? 그리고 당첨 사실 자체를 숨긴다면? 지수에게 승산이 없을 수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로또 용지였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다. 민혁은 아직 은행에 가지 않았다. 이혼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종이 쪼가리는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지수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안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위, 침대 매트리스 및 책 사이사이, 심지어 화장실 환풍구까지 뜯어보았다. 하지만 로또는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은행 대여금고라도 빌렸나? 하지만 민혁은 의심이 많아 남의 손에 맡길 위인이 아니었다. 분명 집 안에 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수의 손이 절대 닿지 않을 곳. 지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을 바라보았다. 민혁이 10년 전부터 들고 다니던 냄새나는 가방. 지수가 더럽다고 갖다 버리라고 할 때마다 민혁이 질색하며 사수하던 그 가방이었다. 설마. 지수는 낚시 가방을 열었다. 비릿한 물 냄새가 확 풍겼다. 엉켜있는 낚싯줄과 찌들. 지수는 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유독 손잡이 부분이 헐거운 찌 하나를 발견했다. 돌려서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과 방습제가 들어있었다.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다. 제1XXX 회로또 45분의 6. A03 12 24 33 38 41. 1등 번호였다. 지수의 손에 50억이 쥐어졌다. 순간 현관 도어록이 삐비빅 울렸다. 남편이다. 평소보다 퇴근이 빠르다. 지수는 급히 로또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낚시 가방을 닫았다. 뭐해?
내 낚시 가방은 왜 만져? 현관에 들어선 민혁의 눈이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와 지수를 밀치고 가방을 낚아챘다. 이거 건드리지 말랬지. 버리려고 했어? 민혁은 허겁지겁 가방 안을 확인했다. 찌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찌 안에 든 것이 이미 빈 껍데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지수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민혁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내 목숨줄이지? 어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지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누르고 욕실로 들어갔다. 주머니 속의 진짜 로또 용지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지수는 주문을 걸었다. 침착해. 지금부터가 진짜야. 다음 날 점심시간. 지수는 회사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로또 5개임을 샀다. 당연히 자동 선택. 꽝이 확실한 번호들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수는 진짜 로또 용지에 접힌 자국. 모서리가 다른 정도까지 똑같이 흉내내어 새 로또 용지를 구겼다. 얼핏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1등 복권이 완성되었다. 그날 밤. 민혁이 코를 골며 잠들기를 기다렸다. 새벽 2시. 지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베란다로 나갔다. 낚시 가방을 열고 문제의 그 찌를 찾았다. 뚜껑을 열자 비어있는 공간이 보였다. 아까 진짜를 뺐으니 당연했다. 지수는 준비한 가짜 로또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잘 자, 내 50억. 지수는 진짜 로또 용지를 자신의 생리대 파우치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남편이 죽었다 깨어나도 뒤지지 않을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식탁에 마주 앉은 민혁에게 힘없이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그래, 헤어지자. 오빠 말대로 우리 너무 안 맞아. 민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이야? 잘 생각했어. 너도 이제 자유 찾아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사는 전세금 2억. 그거 내 명의로 해줘. 그리고 가전제품이랑 차도 다 내가 가질게. 오빠는 몸만 나가. 민혁은 짐짓 고민하는 척 인상을 썼다. 아니, 전세금은 내가 받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게 뻔했다. 50억이 생기는데 2억이 대수겠는가? 그는 마지못해 승낙하는 척 연기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내가 다 안고 간다. 대신 오늘 당장 법원 가서 서류 접수하고 공증까지 다 써.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응, 고마워 오빠.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가정법원 앞은 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한 표정으로, 지수는 세상 다 잃은 슬픈 표정으로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숙려기간 끝나면 바로 신고하는 거다. 그동안 짐 뺄 거니까 마주칠 일 없게 해. 민혁은 벌써 남이 된 듯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남편 강민혁은 전세 보증금 및 가재도구 일체를 아내 김지수에게 양도한다. 이후 쌍방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 문구야말로 민혁이 원하던 안전장치였다. 나중에 로또 당첨 사실이 밝혀져도 지수가 소송을 걸지 못하게 하려는 완벽한 방패. 하지만 지수는 그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 하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단, 합의 당시 은닉된 재산이 발각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민혁은 2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그 작은 글씨를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민혁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잘 살아라. 다신 보지 말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끝났다. 이제 다 내 거야. 지수는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네, 변호사님. 방금 끝났어요. 네, 그쪽에서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이혼 신고가 마무리된 날. 민혁은 연차를 냈다. 드디어 디데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낚시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다. 찌 속에 고이 모셔둔 로또 용지. 보고 싶었다, 내 새끼. 그는 용지에 뽀뽀를 퍼붓고는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다. VIP 상담실. 민혁은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았다. 1등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전액 현금. 아니. 일단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일부만 수표로 주세요. 은행 직원이 공손하게 로또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다. 민혁은 상상했다. 강남 펜트하우스. 스포츠카. 그리고 젊고 예쁜 여자들과의 파티. 지수 같은 궁상맞은 여자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가 민혁의 상상을 깼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용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네. 왜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복권 낙첨되셨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팠다. 뭐라고요? 낙첨. 장난하세요? 지난주 1등 번호 내가 수백 번도 더 확인했는데. 네, 회차는 맞는데요. 번호가 다 빗나가셨어요.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으신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당첨 번호 3, 12, 24, 33, 38, 41. 고객님 번호 5, 18, 22, 31, 39, 44. 2. 이럴 리가 없어. 기계 고장 아니야? 다시 해봐요. 빨리. 민혁은 고함을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청원경찰이 달려왔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로또 용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종이 질감. 인쇄 상태. 다 똑같은데 번호만 달랐다. 분명히 맞았는데. 내가 술 마시고 잘못 봤나? 아니야,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는 핸드폰 갤러리를 뒤졌다. 당첨된 날 밤 찍어둔 사진. 사진 속의 번호는 분명히 1등 번호였다. 그런데 손에 들린 종이는 꽝이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진 파일. 사진 속에는 낚시찌가 분해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진짜 1등 로또 용지가 찍혀 있었다. 이어진 메시지. 오빠, 낚시 가방 정리하다가 쓰레기가 있길래 내가 좀 치웠어. 분리수거는 확실하게 했지? 으아. 은행 로비가 떠나가라 민혁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 도둑년. 당장 내놔. 그거 내 거야. 민혁은 은행 로비에서 쫓겨나자마자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지수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피커폰으로 그의 발광을 감상했다. 누구세요? 아, 전 남편님. 왜 남의 물건을 찾고 그러세요? 야,
그 로또 내가 산 거잖아. 내가 훔쳐갔지? 내가 낚시 가방에 넣어둔 거 내가 바꿔치기 했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절도로 콩밥 먹여버릴 거야. 신고. 해봐. 근데 오빠, 그거 잊었어? 우리 재산분할 합의서 썼잖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그래도 그건 이혼 전이니까. 내 재산이었으니까. 글쎄. 오빠가 숨긴 거잖아. 은닉 재산은 발견된 사람이 임자 아니었나? 게다가 오빠가 산 거라는 증거 있어? 영수증 있어? 영수증. 내가 버렸잖아.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네. 끊어. 경찰 대동해서 오든지. 민혁은 미칠 것 같았다. 50억이 내 손에 있었는데 내 발로 걷어차고 지수에게 쥐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당장 택시를 타고 지수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지수가 거기 있을 게 뻔했다. 문 열어. 김지수 나오라 그래. 그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가 도착했다. 당신 뭐야? 접근 금지 신청된 거 몰라? 경찰은 민혁을 제압했다. 민혁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저 여자가 내 돈 50억 훔쳐갔어요. 내 돈 내놔. 하지만 경찰은 그를 정신나간 주정뱅이 취급할 뿐이었다. 민혁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혼절 직전이었다. 강남 아파트는커녕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링거 투혼을 발휘해 지수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며칠 전만 해도 귀로금 5천 먹고 떨어져라며 빳빳하게 고개를 들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회사 로비.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지수를 발견하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가.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늙은 게 노망이 나서 그랬어. 지수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누구세요? 저 아는 분 없는데요. 아가, 우리 민혁이가 실수한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그 돈, 반만. 아니 10억만이라도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모여들었다. 지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해준 게 뭐요? 결혼할 때 전세금 민혁 씨랑 반반했고 혼수 제가 다 해갔죠. 아, 위로금 5천만 원 주신 거요? 그거 안 받았잖아요. 저한테 뭘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핏줄인데.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시어머니가 지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지수는 더럽다는 듯 발을 뺐다. 어머니. 민혁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돈 타령 지겹다고. 저도 이제 돈 타령하는 남자 지겨워요.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좀 내보내주세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 죽인다.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년아. 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다. 복권 당첨금 반환 청구 소송. 법정에서 민혁 측 변호사는 비록 이혼했으나 복권은 남편이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다. 아내가 이를 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수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론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가 복권을 훔쳤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복권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편의점 CCTV 캡처 화면과 카드 결제 내역이었다.
화면 속에서 민혁이 로또를 고르고 있다. 하지만 계산대 앞. 지갑을 뒤적거리던 민혁이 곤란한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지수가 자신의 카드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보시다시피 로또 구매 대금 5,000원은 피고 김지수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민법상 복권의 소유권은 구매 자금을 지불한 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단지 번호를 골랐을 뿐. 실제 구매자는 피고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날 현금이 없어서 지수카드로 긁었던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다. 게다가 원고는 이혼 당시 금닉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복권이 원고의 것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이혼 당시 재산을 은닉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각서에 따라 소유권은 자동으로 피고에게 귀속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와 함께 민혁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다. 소송이 끝나고 한 달 뒤. 지수는 50억 당첨금을 수령했다. 세금을 제하고도 30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찍혔다. 그녀는 그 돈으로 낡은 빌딩을 하나 매입해 리모델링했다. 1층에는 평소 꿈이었던 북카페를 열었고 위층은 임대를 주었다. 건물주 김지수. 그녀의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받아든 날. 지수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했던 서름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지수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카페 맞은편 편의점 앞. 허름한 점퍼를 입고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 민혁이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고 화병으로 쓰러진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그나마 남은 돈도 다 날린 채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민혁은 컵라면을 먹다 말고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 한 장을 꺼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번 주도 꽝이었다. 그는 구겨진 로또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카페 알바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기 밖에 비 맞고 있는 거지 분한테 우산 하나만 갖다 드려요?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도 있으면 하나 주고. 알바생이 우산과 샌드위치를 들고 나가자. 민혁은 굽실거리며 받아들었다. 그리고 카페 안을 올려다보았다. 통유리 너머 우아하게 앉아있는 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지수는 찻잔을 들어 건배하듯 살짝 들어 보이고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다. 민혁은 빗속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지수의 카페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